그렇죠. 어우 정답. 액티고요. 그래서 우리 또 정나결 매니저님 저희 조이 그룹이 정말 많이 저도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강기영 대표님 GP 그리고 우리 양원근 대표님 PP. PP가 딱 두 분 우리 조이 그룹에서 두 분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정다겸 매니저님. 네. 본명이에요.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요. 얼른 넘기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우리 자랑스러운 조이 그룹 매니저님들의 승급 소식도 있어서 제가 열심히 캡처해 가지고 또 한번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소식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인센티브 여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PM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또 의도치 않게 또 혜택으로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IMM 지금 두 번째 11월 달성하신 분들은 12월에도 달성하셔서 내년 6월에 꼭 유럽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매니저님들 VP 이상 달성하신 분들 윈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터 리더십에서 저는 재달성을 못해서 못 갔지만 우리 산하 매니저님들이 가셔서 또 이렇게 계속 또 인스타에서도 소식을 많이 봤어요. 제가 또 캡처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 리더십 트레이닝 샬렛 파티 크게 이렇게 그리고 또 자유여행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멋진 또 공간에서 멋진 사람들과 드레스도 입고 인정식도 받고 또 이렇게 우리 조이 그룹의 멋진 분들 베스트 드레서 분들이 있어서 또 제가 또 좀 모셔왔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우리 손세영 대표님 또 큰 무대에서 물론 10월 콩그레스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인정식 자랑스럽게 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또 세계 무대에서 독일에서 또 윈터 리더십에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너무 예쁘시더라고 이날 제가 현장에서 보진 못했지만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롤프 소르고 회장님하고 또 비키 소르고 자선대사와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조이 그룹 매니저님들이 많이 승급하시고 무대도 올라가시고 함께하신 분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산하 매니저님들도 다음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 모습을 또 이렇게 좀 실어봤고요. 또 우리 조이 그룹 또 자유여행하는 모습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못해서 또 실제 가보신 분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두 분을 모셨고요. 첫 번째로 요즘에 초대를 그러니까 어떤 게스트 이벤트나 이렇게 열리는 교육이 있으면 10명 정도씩 이렇게 초대하시는 요즘 무섭게 성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지수 매니저님을 한번 모시고요. 잠시만요. 화면이 꺼져서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김지수 매니저님을 모시고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영의 SPT 산하 김지수 매니저입니다. 독일을 다녀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리 EVP라는 직급을 달게 될지도 정말 몰랐고요. 열심히 한 4개월 동안 달려보니 또 이렇게 독일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정말 그 자연 그대로라는 것을 정말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제품도 자연 그대로인데 모든 건물들이나 뭐 사람들 또 이렇게 환경도 보면 너무나 자연 그대로여 가지고 제가 너무나 놀랐고요. 또 거기는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부자인 나라인데도 화장실 갈 때 꼭 동전이 있어야 화장실을 갔었고 또 필요 없는 그 일회용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페트병 이런 거 우리나라 너무나 흔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나가 보면 편의점이 진짜 너무나 많은데 거기는 편의점을 찾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회용품 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물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저는 인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또 어 일주일 인제 너무나 짧게 제가 일을 또 달려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일을 못 하는 것도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서 제가 독일의 문화 또 독일에 가서 또 많이 또 배울 점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마음 편하게 다녀왔는데요.
제가 가서 인제 정말 그 여행도 좋았고 파티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중에서 또 우리 rolf 소르브 회장님의 또 그 리더십 2 시간 동안 그 스피치를 해 주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비키 여사님께서 이렇게 월드비전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너무 그 비키 여사님의 그 모습에 또 제가 또 너무 반했어요. 그분의 또 열정과 예 또 이분의 헌신 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신데 진짜 그 얼굴 표정에서 정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또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렇게 힘든데도 하루 종일 이분들 그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저도 월드비전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아이들 한 명의 아이의 선택을 받으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인제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후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슴 졸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선택해 줄까.' 하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날 너무 감동을 해 가지고 '비키 여사님 같은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고 또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회사에 와 있지?'라는 그 감동에 계속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조이 그룹에 있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조이 그룹 안에 있는 이 사장님들이 정말 너무나 선하시고 또 좋은 제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뻤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인제 오면서도 내내 인제 저희 파트너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 주고 또 더 같이 해서 같이 '다음에는 꼭 같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갔다 와서 좀 목소리에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만만해지고 이제 이 좋은 제품을 또 이런 좋은 회사를 '왜 사람들이 모를까.' 또 그런 생각에 더 목소리가 커지고 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바로 또 그다음 날 또 3P에서 또 저희 파트너가 또 인제 수업을 받고 있어서 가서 또 응원해 주고 또 원주에 가서 또 2박 3일 또 가서 또 후원해 주고 피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좀 아팠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회사를 만나서 좋은 인연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또 좋은 회사니 또 좋은 또 우리 파트너들한테 또 제가 좋은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 빨리 성장시키고 저도 성장하는 매니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지수 매니저님 베를린에서의 인사이트 이렇게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선대사 비키소르고 자선대사랑 또 우리 매니저님 모습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화이팅 인사이트 얻으신 거 사업으로 잘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베를린 윈터 리더십 VP 윈터 리더십 다녀오신 또 한 분을 모셔 볼까 해요. 이번에는 권민찬 우리 매니저님이십니다. 우리 권민찬 매니저님 영상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뵙도록 할게요. The family of power. This is where you belong. Every minute, every hour. 잘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조이그룹에서 네, 불쭈꾸미로 활동하고 있는 쭈꾸미 같나요? 킹스타가 쭈꾸미 같다 그래서
권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우선 제 상임 매니저님이신 연현수 매니저님과 함께 갈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그리고 스마일팀 정나결 매니저님, 그리고 홍스타 안은희 매니저님과 맛있는 독일 맥주를 함께 맛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조이 대표님이 SC에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이 대표님이 그렇게 미인인지 몰랐어요. 조이 대표님 직전에 수상하신 청순한 외모의 일본 분이 계셨는데 조이 대표님 딱 수상하고 그 일본 분 옆에 딱 쓰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것도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이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 독일에서 기억에 남는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정말 독일의 베를린 장벽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감격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갈라 파티에서 맛보았던 와인. 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와인을 잘 못 먹는데 3잔이나 마셨어요.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급 와인을 준비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비티 여사님의 후원 활동에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 번째, 예,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일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카페나 이런 곳에 이렇게 작은 화분이 있는데 또 다 진짜인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독일은 정말 진심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구나. 예, 그래서 뿌듯했고 또 마지막으로 예, 조이 그룹 안에서 함께 하였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 매너가 좋고 외모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출중하고 스타일도 좋으셔서 어디서나 다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정말 뿌듯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 명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이실까요? 여행 명언. 네. 여행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네. 프리벨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네. 되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다녀와서. 예, 그리고 많은 제 주변에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외에도 모든 분들께 제가 이제 독일 여행 같이 가자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설레니까 또 제 말에 힘이 느껴지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모두 내년 WMC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에너지 넘치는 권민찬 매니저님 또 영상도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생생한 그 현장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오신 우리 317명의 우리 조이 그룹 내년에는 다 이렇게 VP 윈터 리더십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또 이제 나중에 손서영 또 대표님의 오늘 특강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VP 윈터 리더십과 또 리더 스피치 이어서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두 분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저도 레드 드레스 우리 권민찬 매니저님 드레스 봤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우리 채이나 매니저님이 드레스 짱 최고 이뻤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자 이번에는 아이스토리 체험 사례 나눔 이렇게 매니저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또 조이 그룹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또 IM에 거의 오신 또 도전하시는 매니저님이신데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이스토리도 찐하시고 또 이 PM 사업이 왜 비전이 있는지 잘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셔서 한번 저희끼리 무대에서 쓰셨다가 너무 감동이라서 이렇게 조이 그룹에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박설리 매니저님이신데 아마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토리와 또 PM 비전 그리고 체험 사례 나눔 한번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설리 매니저님.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이스토리를 발표하게 된 PM 매니저 박설리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 드레스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올해 20년인데 20년 전에 드레스를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승급해서 저도 드레스 입을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지금 현재는 노펌 530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의류 매장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커뮤니티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작은 택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한 20년 정도 의류 브랜드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VM 일을 맡고 있고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그거랑 관련된 뭐 사단법인에서 한국부엠연구회 뭐 회장직 맡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색채학회나 크리에이티브 협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절절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맨 마지막에 제가 왜 PM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전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노펌 530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그 3PM에서 가까운 그 현대 시티몰 가든파이브점에서 포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매출은 월 평균 4천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고객님들한테 옷을 판매하는 거로는 진행이 안 돼서 제가 단체건 뭐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경찰 쪽, 뭐 이런 관공서 쪽, 아니면 병원 쪽에 단체복을 납품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VM, 아니면 이렇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저희 매장에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회사랑 컨소시엄을 해서 어떤 그 회사의 그 디스플레이 연출이라고 하는, 뭐 지금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롯데타워 111층의 롯데물산에서 작업을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연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동네에서 소소하게 동네에 이렇게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연출이나 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네에서 작은 서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서가는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이 동네에는 서점이랑 분식점이랑 그 문구점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서점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저도 책을 많이 좋아해서 서점을 오픈을 했고요. 그 서점에서는 잠시만요. 네, 서점에서는 책을 판매하는 게 가장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책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지금 여기 서가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공간 대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동네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 어떤 뭐 비영리적인 일이라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고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커뮤니티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회 단체나 학회에서 어떤 심사를 한다거나 그 관련된 걸 전통시장 가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를 되게 새벽 기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하루를 온전히 다 쓰더라도 사실 월 말이 되면은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왜 PM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됐는데요. 제가 왜 PM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사실 저는 PM을 딱 2021년 12월 3일 날 시작을 했고요. 이 PM 관련된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이제 윤혜성 매니저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딱 1년이 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1년 만에 이런 위치에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PM을 시작하면서 현금성 수입과 인센티브 여행, 상속, 자동차 보너스, 그다음 건강,
이 부분을 저희 상위의 매니저님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교육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제 귀에 들어오는 거는 딱 2가지, 형성성 주입하고 건강, 이 부분이었습니다. 함께 건강한 여기 우리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믿으며 즐겁고 재밌는 가정이 되자. 이게 저희 집 가훈인데요.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가정이지만 사실 저한테는 아픔이 조금 많습니다. 7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는 유방암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PM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엄마를 간호하려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한 1년, 2개월,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이제 사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간호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삼성의료원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수혈 받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뭐 이벤트가 와서 응급실에 이제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할 때, 옆에 그 병상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빨간색 가루 같은 걸 타서 드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걸 먹으면 엄마가 나을까? 아니면 엄마한테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용기 내서 못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액티바이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PM 때문에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PM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제가 엄마를 못 드렸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 파워카틸, 그다음에 리스토레이트, 그다음에 그 액티바이저 이렇게 해서 한 달 우리 흔들어서 먹는 통까지 같이 해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저희 팀이 마음만 부자라고 맨날 저희 상위 레거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마음 부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드리면서 엄마가 못 드셨던 부분도 좀 제가 해소를 하는 것 같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제가, 해드리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한 13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대장암이 작게 생겼었는데, 그때 아빠가 그거를 자르셨어요, 아예. 잘라서 연결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대장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만성 변비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딸이라도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점을 말씀을 안 해 오셨어요, 지금껏.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제가 화장실을 우연히 갔다가 그 관장약을 보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여쭤봤더니 너무 변비가 심해서 관장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딸로서 너무 놀랐고, 사실 저는 그때 PM을 먹은 지가 6개월 정도 된 상태여서 아빠한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좋은 그런 보조제 같은 거를 알아보고 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 PM을 드셨고 지금 변비는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또 따로 저한테 비용을 주고 계시진 않지만 저는 아빠가 변비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되게 편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실 때 약간 표정이 안 좋아서 그냥 맛이 없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입안에 구내염이 너무 심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6개월 만에 거의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PM에서의 어떤 이런 건강 부분은 사실 다른 매니저님들이 많은 장점을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되게 작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강하게 저한테 남아 있고요. 그다음 제일 문제가 남편인데 남편은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건강 증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날 저만 보면 배 아프다 그러고 속 안 좋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런 말이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저랑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6개월 정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매일매일 아플 때마다 전화를 하면 하루에 한 20통 정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불편할 때마다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은 전화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데요.
제가 1년 전에 그냥 그 모든 집에 산재된 문제를 다 끝내고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몸이 아프지는 않는데 뭔가 내 몸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우려할 사항이 있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라. 그리고 그때 제가 제 건강에 관심이 가져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아침에는 무조건 과일식으로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되게 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근데 저만 먹다가 미안해서 이제 가족들 것까지 챙기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과일도 한 6가지, 7가지 종류를 준비를 하고 매일 먹는 과일도 계절마다 또 과일이 다르고 그다음에 제가 살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래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PM을 만나고 나서는 아침에 그냥 PM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고 이거는 이제 제 손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이는 이게 다 사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네일 아트를 하는데 사실 제 친구가 네일 아트 시험 볼 때도 제가 손가락 모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손은 까매서 별로 이쁘지 않은데 이 손톱의 크기가 균일하고 손톱 상태가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손톱이 되게 안 좋아지고 손가락 주변에 뭐가 많이 나서 저는 제가 일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친구가 너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을 가 봤어요. 그 병원을 갔더니 사마귀라고 해서 이거를 다 그 액체로 다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날 한쪽 손 오른손에서만 한 15개 정도를 이런 작업을 했고 그게 거의 한 20만 원 돈을 썼어요. 그리고 20만 원 쓰고 일주일 동안 물을 쓸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이제 피임을 먹고 지금은 되게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함께 건강해지는 부분이 어 제가 좋아지고 저희 가족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저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모든 여자분들의 남편과 아이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걸 권하고 그분들이 남편이 좋아지고 아이가 좋아져서 그분들이 결국엔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게 전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M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서고요.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의류 매장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의류 매장 같은 경우에 저는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따로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수수료나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가 매달 들고 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영업하는 게 이게 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류 매장을 하면서도 지금 6년째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요. 그다음 부동산 수입은 지금 제가 최근에 집을 지어서 월세나 전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집만 지으면 월세만 받으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부동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빌라인데 집이 좁아서 확장을 했더니 벌금을 1 년에 한 번씩 한 400~500씩 내야 돼요. 그리고 집을 유지하는 데 엘리베이터나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한 40만 원 정도 매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지면서 제가 한 1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다 갚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서점도 사실 책이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나 유지되는 거에 되게 불확실성을 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8.4% 오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자를 월 66만 원 정도 내던 거를 다음 달부터는 97만 원을 내야 되고요.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997년 약 17%의 대출 이자를 냈었어요. 이 시기가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여러 채를 사시고 그거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자나 이런 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회사 일을 시작한 때가 97년도였거든요. 그때 제 월급을 다 부모님한테 드렸었어요. 그렇게 쭉 그래서 그분들이 이자를 내야 될 때 저의
현금으로 그분들이 이제 하셨죠. 그렇다고 부동산을 당장 팔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없애서 이자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재산으로 나중에 확장할 수 있어서 버티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현금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자 때문에 힘들 때 저한테 현금성 수입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매장 운영도 아니고 서점도 아니고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저는 PM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노력 대비 그리고 이렇게 안정성 있게 현금이 입금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지금 PM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1년 동안 해오겠지만 고민도 많았고 계속 점검하면서 되게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에 제 목표는 이렇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꿈을 크게 가져라. 해줘도 그 조각이 크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달에 IMM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 3월에 VP, 6월에 EVP, 그다음에 11월에 PT를 해서 2023년 12월 3일 날 3PM에서 이 PT를 다시 발표를 하는 게 제 목표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설림 매니저님께 또 박수와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어렵게 모셨는지 알겠죠? 그 PM에 대해서 정말 이게 비전이 있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확신도 들었지만 정말 누군가 간절하게 진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네, 이렇게 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들어오신 매니저님들 계시다면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그리고 앞으로의 내년 2023년 정말 불합식성 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해를 내가 플랜 B, 플랜 C 잘 준비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박설림 매니저님 IMM으로 또 승급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강의 자료도 너무 많이 노력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제덕 매니저님이 내년 다시 발표 기다리겠습니다. 네, 꼭 내년에 중도 하차 없이 꼭 뵀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조이그룹의 또 수장이신 손서영 대표님의 또 리더 스피치 내년이 왜 최고의 기회인지 또 리더의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서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손소영입니다. 제가 아직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여행에서 되게 많이 즐거웠어요. 예예. 많은 시간을 좀 목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많은 분들하고 하면서 오늘 좀 교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네, 제가 조금만 준비해 볼게요. 네. 네. 아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대표님 아직 화면 공유가 안 됐습니다. 화면 공유 안 됐어요? 네네.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항상 헷갈려. 아까 리허설 때 너무 공유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했는데. 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공유되고 있는 거 맞죠? 아직 안 됐습니다, 대표님. 지금도 안 됐어요? 네네. 큰일 났다. 네. 저희 잠깐만요. 손소영 대표님도 이렇게 실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러세요. 인간적이고 좋아요. 천천히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또 설리 매니저 응원해 주신 분들 보니까 우리 연수 매니저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보면 진짜 달성해야 될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조이그룹 매니저님 내가 어떤 직급이 돼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성장을 많이 하니까 많이 이렇게 나 한 번 다음에 내가 발표하고 싶어요라는 분들 많이 이렇게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그룹에서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화면 공유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봐주면서 한결같이 못할 수 있냐고.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주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번 윈터 리더십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잘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2018년도면 한 4년 전이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 생각했던 걸 글로 쓰고 그다음에 제가 카톡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제 카스에. 그때 4년 전에 무엇을 썼었냐면 뛰어넘고 싶었어요, 나를. 나의 한계를. 그 당시 제가 2018년도 9월에 작성한 글인데 그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해의 넘버 원이었어요. 전체 한국에서. 넘버 원이었는데 무엇을 뛰어넘고 싶었냐면 비욘드요. 아시아를 뛰어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록했던 게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로 요런 게 저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 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성공하면서 전 너무 많이 느껴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 활용하는 사람들은 단 전 세계 2%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제가 그걸 증명해 보였다라는 게 너무 기뻐요. 그 전 세계 2%에서 5%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부요, 내부. 내부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활용하라. 그 활용하는 사람은 그 시크릿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항상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요. 제가 18년도에 제가 넘버 원이었는데 그걸 항상 꿈꿨었어요.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상상하고 항상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명해 보였던 건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레전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이탄? 위대하다? 뭐 이런 사람들 지극히 평범합니다. 아까 보셨죠? 줌도 제대로 하나 못 여는 거. 공유 제대로 못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절대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전 너무 잘 알아요. 뭐 때문에냐면 이거예요. 선택이요. 그리고 선택과 훈련이요. 그런데 제 분야에서는 정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줄이죠. 아까 줌도 제대로 못했는데 실수가 너무 많은데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집중력? 근데 그게 어디에서 창조됐냐면 훈련에서 창조됐어요. 제가 이제 올해 20년이거든요. 직접 판매 20년이에요. 20년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정리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귀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PM에서 성공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관계의 시작이자 관계의 결과예요. 저희는 다른 어떤 걸로 성공할 수 없어요. 뭐를 통해서만? 사람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한 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결과를 낼 건지 패자들, 실패한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저희가. 실패한 사람들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요. 과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절대 필요 없는 생각이라고 해요. 쓰레기예요. 그게 상위를 탓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한 번도 제 상의에 대한 탓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보다 물론 훌륭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인제 능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상의에 대한 우리 상위 매니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상위 매니저님 때문에 이런 거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런. 제 입에서는 감사 외에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달해 줬잖아요.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룹을 탓한다든가 아니 가끔 만나면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베를린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그룹은 아니지만 타 그룹이지만 되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리더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 파티가 있어 가지고 파티 때 여기는 와인을 한 잔씩 주니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와인 한 3 잔을 마시고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친하지 않는 이상 막 내가 먼저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 쉽게 잘하세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번에 관광 배정에도 제가 차를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한결같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와인을 마시고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분이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드님이 베를린에서 교육 중이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SCL 이렇게 제가 등단하는 거 보고 그 아드님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제일 멋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제일 꽂혔던 게 뭐예요? 제일 예쁘다고.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제일 예쁘대." 그래서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룹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4년 차기 때문에. 우리 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리더님이 시스템이 없어서. 리더님이 시스템이 없어서 뭐 어때서, 뭐 어때서.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과감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가 20년 지켜봤지만 그런 분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발휘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리더십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3P 우리 자기경영연구소와 인연이 됐던 것도 제가 리더십이 너무 부족하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걸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부하려 하고 리더십 공부하고 독서 경영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탓하는 건 패배자들의 쓰레기 같은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시작하고 관계의 결과를 내는데 선택하고 훈련이라는 걸 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요. 작년도 올해 저희가 대한민국 매출만 보면 55%를 성장했다고 제가 이동호 상무님한테 그래프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장률은 어떠세요? 55% 성장하셨어요? 잠깐만요. 네. 오케이. 아이고. 네. 미몽사몽. 네. 55% 성장했는데 여러분의 개인적 성장은 어땠는지 그룹은? 저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이거 뽑아 본 건데요.
작년 1년간이에요. 11월부터 이렇게 12월, 1월, 2월. 그런데 전월 대비는 저희가 보면 전월 대비는 뭐 프로모션 있는 달은 성장하고 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해서 상승 곡선인가 이걸 보면 되는데 지난달 저희 이제 조이그룹이 마무리한 게 한 30억을 넘었어요, 포인트로. 30억을 넘고 이제 40억 가까이 GPT 준비할 수 있는 점수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레벨 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내부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GPT도 넘을 것 같죠? 네, 저희 조이그룹 넘습니다. 근데 지난달 이제 33억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상승 곡선을 가는데 전년도 대비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부 다 지금 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100% 넘게 성장했어요, 조이그룹. 그러니까 회사에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평가했을 때 회사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봐도 분명한 것 같아요, 데이터로. 그런데 내년도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내년도 예측은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제가 처음 하려고 했을 때도 이걸 예측하고 시작했거든요. 예측하고 시작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30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 그래프 보면 돈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1억 원 이상도 있고, 네, 5천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국에 한 2022명 있었어요. 1천만 원 이상이 굉장히 어렵죠. 아까 설리 매니저님 내년도에 PT 도전하신다 그랬는데, PT 하면, 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시장에 있어요. 있는데 0점대에 들어가요. 알고 도전하시는 건지. 네, 오케이. 그리고 평균 그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이걸 다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돼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축적된 정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적된 정보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2,000명이 있다라는 건 이분들이 또 상속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굉장히 아주 미래가 불안하죠. 직업도 이제 없어지고 직업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패러다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영사업도 너무 많이 무너지고 그러면 임대업 해야 되나? 근데 요즘 임대사업자들 만나면 악소리 나요. 임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출 이자 때문에 굉장히 이 패러다임에서 막 근데 저는 그거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시대는 완전 용트림하는 시대예요, 용트림. 그러니까 위에가 밑으로, 밑에가 위로 완전 용트림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는 세대예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용트림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평균 한 11년 걸려서 가는 거거든요. 한 PT 정도는 업계에서. 그런데 PM이 마케팅상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정도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제가 성장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기회를 없다 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경력에서 나와요. 네, 경력에서. 그런데 제가 관심이 가장 처음부터 많았던 건 1,000만 원 이상 소득자, 2천만 원, 1억 소득자가 아니었어요. PM에서.
그 소득자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요. 이 정도면 직업으로 괜찮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렵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숫자가 너무 작아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이 중간 레벨이. 근데 이게 이제 마케팅이 그 회사마다 고유 마케팅이다 보니까. 근데 PM은 제가 분석했을 때 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게 용이해요. 그러니까 IMM에서 EVP까지. 저희가 집중만 한다면 이야기했잖아요. 선택하고 훈련하고 집중이에요. 이거 한다면 PM에서는 7개월 안에, PT까지도 7개월 안에,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왔고 저희 팀들은. 그런데 이 데이터로 보더라도 지금 노란 그래프가 PM 인터내셔널입니다. 30년 된 그동안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평균, 30년 된 회사보다 이게 100에서 500만 원이 어때요? 월등히 많잖아요. 그리고 IM 숫자 한 100만 원 선도 그 다른 회사를 다 뛰어넘고 있어요. 1억 이상 이런 거는 아직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4년밖에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축적되면.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회사나. 그런데 나랑 함께하는 팀들이 한 5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원했어요. 제가 엄청 많은 돈을 뭐 한 달에 1억 벌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분들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게 PM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도전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20년 한 경력자로서 군더더기 다 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것만 집중해 보세요, 이런 거. 그런데 얼마 전에 유퀴즈 그 손흥민 아버님이 출연했더라고요. 정말 감동 있게 봤어요. 역시구나. 책에서도 보았지만 역시 이분은 뭐가 느껴졌냐면 다 느꼈을 거예요. 이분은 그냥 그 아버지, 물론 아버지죠. 그리고 스승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한테는 철학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느꼈죠? 다. 이분은 그냥 그 손흥민을 슈퍼스타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철학을 가지고 아들을 경영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손흥민 아버지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1년에 한 100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정리가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리더십이 부족할 때 제가 리더십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집중하면서 철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20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콩그레스에서 실버 챔피언스 제가 시상하면서 단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스킬이 아니라 스킬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철학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그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는 거였잖아요. 양육이었잖아요. 스포츠 선수로, 축구 선수로. 근데 기본이 있는 거죠. 기본. 그러니까 그 대나무가 그냥 자라지 않고 한 5년 정도는 뿌리를 내린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5년. 여러분 그냥 성공하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PM에서 여러분이 당당한 리더, 굉장히 큰 성장 원한다면 5년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일단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이지만 제가 놀랐어요. 한 7년 정도는 가장 기본만 가르쳤더라. 볼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기본만. 그래서 그거를 한 4시간 정도 매일 훈련을 했다고 해요.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훈련 강도가 높냐면
이게 토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빠가 훈련을 시켰다고. 한 7년간을. 그런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하루도 연습을 빠진 적이 없다는 거. 365일이라고 하더라고. 손흥민 선수.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본기 훈련. 월드 클래스는 다 이런 거예요.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에 있는 거예요. PM의 기본 뭘까요? PM의 기본이요. 기본 안 하는데 어렵다 그래. 기본 안 하는데 성장을 기대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배우려는 자세예요, 일단. 성취하려는 자세부터 하지 말고요. 이거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하고 지쳐요.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저요. 저의 모든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감히 이야기해요. 우리 조이그룹 운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달렸는데 저 20년 했잖아요. 그리고 증명해 보였잖아요. 월드 클래스라는 거. 근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를 가르치는 곱셈의 원리는 저는 명확하게 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갖고 있어요. 리더를 기르는 곱하기 원리요. 그게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내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일을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밸런스를 잘 잡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롱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삶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면 신앙 우선시하고 가족, 그다음에 일이요. 운동도요. 독서도요. 재정도요. 이런 균형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에 대한 집중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내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20년 해도 지치지 않아요. 10년 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고 달려와서 돈으로 지치고 나 그때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내 너무 피폐해졌잖아. 이런 말 듣는 거 저는 너무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저도 뛰어넘고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두려운 걸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희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요 근래 우리 견민찬 매니저님 막 이런 일 처음 하는데 도전해서 성취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동료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내 동료와 경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질투하는 거 그거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걸 나누는 거, 함께 성장하는 거.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요. 정교한 기술이요. 여러분들은 일에서 정교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막 이거 인터넷 잘 못하고 막 이런 건 다 허당이에요. 제가 이렇게 허당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 직원들하고 전직에서도 15년 가까이 같이 여행하고 하잖아요. 저를 몰라요.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일에 대해서 실수하는 걸 잘 안 보여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엔 제가 다 허당이거든요. 제 일에서 정교한 거지. 근데 이 정교한 기술을 가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돼요. 그거 제일 빨리 하는 게 그룹에서 추천한 추천도서 빨리 읽으세요. 그거부터 빨리 정교한 기술을 익히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면서 다듬어져요. 기술들이. 그런 거 함께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이 빠른 거예요. 왜? 어떻게 하니까? 함께 하니까. 함께 나누니까.
나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인데 이거 내 것만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우리 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유직 그룹 그러지 않아요. 같이 나눠요. 저는 저희 그룹을 떠나서도 다른 그룹하고도 제가 나눠줄 수 있어요. 조이 그룹만이 아니에요. 아니요. 원하는 분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오픈 마인드예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누면서 뭐 할 수 있다? 정교해지는 거예요. 더 시너지로. 네. 그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이요. 그건 또 전 세계의 한 1%밖에 하지 못해요. 자아 실현까지 가는 거. 매슬로의 인간의 가장 높은 단계. 저도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은 별게 아니라 자아 실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공헌하는 사람. 그 내가 목적을 내가 선한 거에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이상.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목표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아 실현까지 가는 거지 처음부터 자아 실현까지 가진 않아요. 단계별로 해서 가지.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이요.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요. 2023년이요. 어떨까? 2023년. 올해 계속 제가 여러분들을 독려했어요. 어떤 독려를 했냐면 올해 3 레벨업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제가 저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회사보다 성장률이 저희 그룹이 좋잖아요. 훨씬 배가로 좋잖아요. 그럼 배가의 원리를 안 되니까요, 제가.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3 레벨업을 제가 외쳤는데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회가 오는 3 레벨업 해를 만날 거예요. 여기 우리 권민찬 리더님은 올해 3 레벨업 한 리더예요. EVP까지 바로 왔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리더님들이요. 이제 익혔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계가 없이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몰라. 이걸 배워버렸어. 우리 권민찬 리더님도 이거 배웠을 거예요. 나 PT? 노력하면. SPT? 노력하면. 이걸 배웠어. 그리고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스트 관계로 시작했던 저희 리더님들, 저와 오랜 관계 지인분들이 전부 다 제가 스타팅 시켰던 분들이 전부 다 PT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업계에서 평균 11년 걸리는 거예요. 저랑 다 해봐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가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셔도 돼요. 이미 그룹의 시스템이.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SPT를 다 이제 반절을 가고 있어요. 내년도는 모든 분들이 SPT를 다 돌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를 배웠냐면 리더들이 내 한계가 없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정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내년도에 그냥 달리기만 할 수 있는 뭐를 가진 거예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조직에서 이게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 3 레벨을 상상해 보세요. 윤혜성 매니저님 지금 SPT인데 GPT, 그죠? 남아있죠? PP, 그 다음 챔피언스 리그예요. 내년 할 수 있을까요? 아싸! 내년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내년에서 안 됐어요. 안 돼서 뭐 PP로 마무리했어요. GP로 마무리했어요. 너무 거지. 그죠? 그 또 2024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기에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기본기요. 그 가장 단순한 볼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훈련이요. 그런데 이걸 게을리하고서 된다?
배우는 거 게을리 하고서 안 돼요.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네트워크는 더 하기 좋아졌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 접속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외국 글로벌로도 접속 다 해요. 이 줌 하나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기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볼에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 기본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월요일 한번 참석하는 줌도 어려워. 그런데 3 레벨업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놓치지 않았어요. 20년간. 제가 오픈 미팅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 절대 제가 핑계 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예. 그 돌아가실 외에 제가 비워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넘버 원이 되는 거고 내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지 대충 하면서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예요. 헌신을 통해서 이 내년 1년 동안 이거 한번 해 보실래요? 내가 월요 줌 미팅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볼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월요 줌 미팅. 아마 이것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역량을 개발하는 정교한 기술을 익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결론은 에너지 싸움입니다. 전 너무 잘 알아. 정교한 기술이라는 거 아는데 그 기술을 뭘로 하냐면 에너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내년 1년 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2023년도 정말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설리 매니저님 제가 아까 봤는데 이루실 것 같아. 내년도 PT 꼭 이루실 것 같아. 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증명해 보여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손세영 대표님께 네, 정말 인사이트 있는 리더 스피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라. 2023년 3레벨업이 가능한 최고의 기회다. 리더들이 벌써 이 기술을 익혔다. 이제 앞으로 직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벌써 앞서서 이렇게 몸소 롤모델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은 그냥 뭐 백도 아니고 그냥 바로 직진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네, 우리 줌 개근 도전합니다. 우리 연옥 네, 매니저님 아주 네, 이렇게 화이팅하게 적어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공지사항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M 인센티브 투어 지금 11월에 달성하신 매니저님은 이번 달 네, 2주 남았잖아요. 끝까지 네, 이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꼭 내년 6월에 가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금 반밖에 안 남았어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고 우리에게는 신에게는 뭐 12척 배가 아니라 신에게는 아직 액티바이즈 5+1 행사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안내해 주셔서 또 막바지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또 승급할 수 있는 그런 달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인센티브 투어 VP 윈터 리더십만큼이나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내년에는 30주년이잖아요. 롤프 소르그 회장님이 내년에 꼭 와야 될 걸 이렇게 하실 만큼 되게 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30주년 IMM WMC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저희 손수영 대표님이 늘 데이터로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본사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IMM 하는데 차근차근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차근차근 갈 수 있다라는 건 뭔가요? 네, 우리 산하 매니저님들이 또 탄탄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10배의 법칙 하면 딱 PT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혹시나 제가 이거는 우리 산하 매니저님께도 전달드렸던 건데 꼭 공유드리고 싶어요. 나는 11월 달에 IMM이 안 됐어. 아유, 됐어. 나는 뭐 끝났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IMM 투어보다 VP 윈터 리더십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연속 달성했을 때 내년에 IM의 유럽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11월에 달성 못했어. MM으로 마감했어. 그러면은 저는 이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8월, 9월, 10월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VP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8, 9, 10 중에서 2번 VP, 11월에는 액션팩이 있으니까 거의 달성할 확률이 높으니까 12월에 2주 전에 다녀오신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는 목표로 또 역산해서 가시고 또 VP를 달성했다는 건 뭔가요? 그냥 IMM 인센티브 투는 먹고 들어간다. 내년엔 VP에서 IMM 투어까지 2번을 연속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산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풍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잘 한번 산하 매니저님들께 안내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액티바이즈 5+1이 있습니다. 아마 역전의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요. VP 리더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IMM 한 번이라도 달성하신 분들 또 이렇게 리더 20%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서 더욱더 내년에 큰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주 게스트, 천안 게스트, 마포 게스트 또 다음 주에는 김상경 매니저님이 또 독서 경영해 주실 거고요.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마포, BIMN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시지 마시고 최고의 연말 그리고 성장하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매니저님들 이렇게 월요일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또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뵐게요. 감사합니다.